박시백의 역사 만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박시백의 역사 만화가 여러 종류가 있죠. 네, 뭐가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이제 출간된 순서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35년. 35년은 이제 제목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려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이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으로 크게 뭐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시백 작가가 나름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역량을 다해서 뒤 후속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총 20권으로 만들어졌고 35년 7권, 고려사 5권, 합하면 30권이 넘죠. 30권이 넘는 분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고려사에서 다루는 역사는 사실은 후삼국 시대부터 다루거든요. 9세기 정도부터 다루나? 지금 이제 제가 정확히 9세기 말 뒤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혹은 10세기 정도부터 다룹니다. 해서 20세기까지 우리나라의 뭐 거의 절반의 역사를 이런 만화를 통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를 만화를 통해 공부한다는 게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떤 장점은 만화라고 하는 형식, 이게 이제 만화도 크게 보아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코믹스가 있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코믹스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외국에서 망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일본식의 그런 액션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과장이 많이 들어간 만화라면, 그래픽 노블은 이제 글과 뭐라고 할까요? 그림이 반반 정도, 그리고 나름의 작가적인 조금 어떤 입장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사실 학습 만화라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만화 나름의 고유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학습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을까? 저는 그래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청소년이 성장할 때도 흔히 말하는 학습 만화를 결코 읽히지 않았어요. 뭐 Y, 마법 천자문. 물론 마법 천자문을 저희 아이도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읽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사주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만화들, 박시백의 역사 만화는 좀 봤죠. 저는 학습 만화는 일종의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1번, 만화의 재미가 좀 있을까? 만화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우리가 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상상들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호흡을 갖는 중요한 매체인데, 만화를 읽는 게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만화는 제가 보기엔 만화로서 그렇게 작품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작가가 없다는 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습 만화가 어떤 팀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양산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이제 주제 의식이라든가 관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시백의 어찌됐건 역사 만화는 만화라고 하는 어떤 커다랗게 보면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어찌됐건 한 사람의 독립된 관점도 있고 주제나 관점도 나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갖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책들을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클래스가 시작을 해요.
이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수업과 그리고 박시백의 고려사를 읽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책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보죠. 먼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하나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27명의 임금들을 실록 내용에서 꼼꼼하게 나름 중요한 내용들을 꼽아서 총 20권으로 엮었죠. 굉장히 나름 뭐 잘 엮었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시작할 때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신문의 만평 같은 정치 색깔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첫 권이 이제 개국이거든요. 고려 말의 혼란을 이겨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이제 이 박시백이 이제 정도전 인물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박시백의 화풍이 많이 좀 달라지는데, 특히 박시백의 화풍이 조금 더 하나의 캐릭터로서 상상으로서 만들어진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정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전을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변혁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20권이 만국입니다.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소개해야 된다는 좀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소화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긴 해요. 하여튼 이제 이 20권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뭐 작가의 관점이 반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수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재개정이 이루어져서 많이 내용이 보완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탄탄해졌어요. 제가 이 책을 어린이 청소년들과 읽은 게 지금 6번인지 7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굉장히 많이 읽었죠. 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제 수십 명이 되겠네요. 많은 청소년들을 읽었는데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조선왕조실록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한 번쯤 손에 집어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져다 놓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내가 봐도 쉽지 않은데 애들이 이걸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 요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주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화라고 하는 형식이 갖고 있는 흡입력이 확실히 있어요. 이 만화라고 하는 형식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잘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글로만 조선왕조실록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어떤 상황들을 상상하기 좀 버거울 거잖아요. 어쨌든 만화가 그런 어떤 상상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한 사람이 일관되게 쭉 흐름을 갖고 썼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긴 흐름을 읽고, 그 어떻게 보면 긴 흐름을 갖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읽고, 저는 종종 그렇게 많이 그 비유를 합니다.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들어진 사극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재밌는 사극은, 그리고 잘 만들어진 사극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뭐 물론 뭐 너무 어리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재밌게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도 나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재밌게 제 경험에서는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과로서의 역사보다는 읽기 혹은 독서로서의 역사 공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사건건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읽는다면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저는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됐건 조선 역사 500년을 20권을 통해서 물론 20권도 이제 짧은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권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게 이제 그냥 막 순서대로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20권을 20주에 걸쳐 읽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 한 권 분량을 하나로 다루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뭐 어찌됐건 내용이 좀 크거든요. 각 권마다 보통 5부씩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책을 한 권을 2회에 걸쳐서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40회가 되잖아요. 40회가 되면 근데 너무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32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32회. 32회. 근데 32주를 볼 수는 없고 16주로 봅니다. 그래서 주 2회씩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또 나눠서 읽을 것이냐?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왕조 흐름을 좀 나눌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총 4 파트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개국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실록까지. 사실은 문종실록까지도 가는 건데요. 이걸 주제를 이야기하면 창목과 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게 이제 당태종이 위징에게 한 말에서 나온 건데요.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이걸 이끌어가고 지켜가는 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말이 창업과 수성이죠. 뭐 이성계가 창업의 군주라면 수성의 군주로서는 뭐 이방원, 태종이라든가 세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4권이고 8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조부터 시작을 해서 중종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4권을 읽고 8회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역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번 둘러봤을 때 정랑과 반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 역사가 이제 한 번쯤 출렁이는 시기죠. 그래가지고 세조가 어떻게 보면 조선에 커다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외삼촌이 조카를 내쫓고 정권을 잡고 그 문제가 이제 조선 내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죠. 한편 세조 같은 인물 카리스마가 있지만 연산국 같은 인물도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어찌됐건 기억에 남거든요. 네, 뭐 존재감이 확실하잖아요. 싫어한다는 건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해봤을 때 연산군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좋은 걸 이야기하기 힘든 임금 좀 덜하죠. 그래서 이런 임금 폭군을 내쫓는 반정의 시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인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조까지 봅니다. 근데 사실 인종 시대보다는 선조와 인조 시기가 중요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사회를 이제 아주 거의 뭐 산산이 조각내고 거의 뒤흔들었던 중요한 두 전쟁을
이번에 이렇게 다루고요. 이렇게 다루면 여기까지가 몇 권이냐면 4권, 4권, 4권이니까 12권까지 읽는 거예요. 12권까지 24회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8권을 빠르게 봅니다. 언제냐면 효종, 현종부터 시작을 해서 망구까지. 사실 이제 조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조선 후기가 조금 더 덜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물론 조선 후기에도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당파들을 좀 알아야지 이때 역사가 좀 재밌게 읽히기도 하고, 뭐 예속 논쟁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빨리 보는 관점을 그 방법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면 16주에 걸쳐서 32회에 걸쳐서 조선왕조실록을 완독하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실록을 조금은 꼼꼼히 보는 거거든요. 혼자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또 아이들, 제가 이제 수업을 뭐 클래스를 한다고 했을 때 막 아이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거나 뭐 그래도 이제 뭐 너무 힘들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게 읽은 게 얼만큼 남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역사 공부라는 건 평생을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쯤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으면 됐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읽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름 아이들과 읽고 나름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수업이긴 합니다. 어쨌든 긴 역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긴 이야기를 함께 끝냈을 때 어떤 성취감들도 크고요. 나름의 역사를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게 사건들을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역사도 있지만 처음과 끝을 본 이후에 보이는 역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국과 만국까지 다 읽고 나서 이제 보통 기회를 한 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아이들과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볼 때 그때 느끼는 좀 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일단은 조선왕조실록 읽기는 진행을 하고 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 아이고야, 32회 주 2회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러다 보면 16주를 같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학기씩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봄학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월목 시간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또 2학기 때는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뭐 여러 차례 읽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가 있냐? 고려사가 나왔다. 네, 이 박시백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성실하신 분이죠.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한 공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다루더니 고려사까지 손을 댔습니다. 고려사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삼국시대 말에 호족 세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들이 등장하면서 고려는 역사를 볼 때 정말 복잡한, 좀 이게 고려 역사가 느껴지는 게 외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순서가 이렇게 잡아야지. 거란족이 침략하지 않나, 여진족이 침략하지 않나. 근데 내부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몽골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조선이래. 고려 역사가 끝나고 조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역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지럽고요, 혼돈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되게 액티브한데 이 고려 역사를 5권에 잡았습니다.
사실 조선이 한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고려도 반올림하면 500년입니다. 거의 비슷해. 한 470년, 480년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선 500년 역사는 수묵원에 남았고 고려 거의 뭐 하여튼 조선보다는 몇십 년 짧지만 비슷한 역사를 5권에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책의 밀도가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고려에 대한 공부가 할 만한 책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 조선시대 역사를 볼 수 있고 혹은 조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다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를 볼 수 있는 책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박시백의 고려사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고려사에 대한 뭐 대중적인 관심도 좀 덜하고요. 한편 고려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뭘 어디에 공부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책은 5권을 10주에 걸쳐 읽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떤 사건들이 너무 좀 빨리 지나가서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떠한 느낌을 주지만 또 수업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10주에 걸쳐서 꼼꼼히 읽기는 하되 이 역시 조선왕조실록처럼 역사 사건들에 대한 뭐 그걸 외우게 어떤 사건을 굳이 외우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하나 사건들을 교과서식으로 짚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역사를 그냥 설렁설렁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가볍게 그렇게 보는 건 또 아니죠. 뭐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호족이 뭔지, 문벌귀족이 뭔지. 자꾸 이걸 뭐 기억해야 되는 개념들이나 사건들은 뭐 예를 들면 정변이 뭔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천도가 뭔지 이런 역사 용어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일러주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 또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한자 표현을 써요. 사실 역사 용어가 대부분이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 한자 표현들을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한자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익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쓰면 이제 뭐 그 옛날에 식으로는 빽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쓰는 건데 저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쓰기 한자 쓰기는 한자와 친해지는 거고 이 글자를 쓰는 뭐라고 할까요? 그 뭐인지 이쪽 공부에서는 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뿌리 기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실 끈기죠. 쓴다라고 하는 행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일단은 쓰게 하고 쓰는 것과 함께 용례를 나눕니다. 저는 한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 그런 얘기를 늘 해요. 하늘천 이런 식으로 익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음과 뜻을 그런 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좀 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글자 갖고 있는 그리고 한자 갖고 있는 다양한 쓰임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호족이라고 했을 때 이 족자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무리를 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족, 민족 그럴 때 이 족자인 거죠. 귀족 할 때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문벌귀족 할 때 이 귀자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귀중품 할 때도 이 귀자를 쓸 수 있고요. 귀자가 들어간 게 또 뭐 있을까요? 하긴 일상에서 쓰이는 건 좀 덜하겠네요. 부귀할 때도 이 귀자를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용례를 아이들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 용례를 알고 상상해 보는 것이 바로 크게 보아서는 문해력, 짧게 보아서는 어휘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함께 한자 표현들을 익히고 쓰고 그리고 용례를 나눠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학기를 이 박시백의 역사 만화들과 함께 또 저도 재밌게 보내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기회가 되면 35년도 한번 볼 생각이긴 합니다. 이 책은 35년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를 다루었죠. 그 역사가 이제 공부를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는 네 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고대 역사. 여기는 뭐 고조선과 삼국시대입니다. 여기서 뭐 아이들이 읽어볼 만한 책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좀 어렵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중세라는 표현이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고려. 여기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박시백의 고려사가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뭐 근세? 근대? 이거 이 표현을 일단 지워버리죠. 좀 애매모하다. 조선시대를 다루면 여긴 정말 책이 많습니다. 뭐 정말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 들어오기 전에 일제강점기를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죠. 한국사, 한국 역사, 현대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크게 네 수로 나눌 때 오늘날 우리 현대사의 절반 정도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글쎄요. 이제 일제강점기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사람의 한 호흡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35년. 이 책을 읽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고전을 주로 공부하다 보면 이쪽 위를 조금 더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같이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대사까지 다루는 건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책들보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보다 이 일제강점기를 다룬 35년은 공부하기 좀 힘들겠죠. 현대로 올수록 둘러봐야 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다뤄보자라는 마음이 먹었던 건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토지를 읽었잖아요. 토지가 1897년에서 1945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읽는데 읽을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35년 이 책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빠르면 1학기 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늦으면 이제 2학기 때 아마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뭐 또 박시백의 역사 만화들을 이제 읽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참여하는 분들께 또 안내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얘기를 또 주저리 혼자 했네요. 한 30분 얘기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만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만화 많이 봅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만화를 가지고 좀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만화로 클래스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들과 읽었던 학습 만화가 아닌 작품으로서의 만화를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 슈피겔만의 G. 그 그래픽 노블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이죠. 나름
하나의 어떤 장르를 개척했다고도 많은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긴 하던데, 이 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작가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다루었고, 원래는 이게 2권짜리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합본이 되는데, 전 옛날 2권짜리 만화책이 더 좋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투 슈피겔만의 쥐, 명작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 이 페르세폴리스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란에서 성장했던 작가가 이란이라고 하는 한 사회에 보수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여성으로서, 이란 출신의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보았고, 원래 이 책도 2권으로 돼 있었는데 한 권으로 합본돼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합니다. 두 작품 모두 좀 색채는 다른데 굉장히 뛰어난 비평을 받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소개하는, 제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거는 이제 7권으로 돼 있죠. 판형이 좀 큰 만화책인데, 일본 만화죠. 일본 만화 볼 때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만화도 있습니다.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 코믹스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생명, 아니면 뭐 변화, 혁명, 영웅,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분석할 수 있는 굉장한 명작입니다. 제서가일도 늘 꽂혀 있고, 제가 책을 덜어내고 할 때도 꽂혀 있는 만화고요.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권했을 때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뭐 청소년 됐을 때 만화책 읽으면 소년 만화들 좋아하거든요. 물론 소년 만화도 소년 만화 갖고 있는 어떤 호쾌함이 있죠. 그런 어떤, 그리고 흥미진진함이 있는데, 그러한 만화에서도 좀 안목이 좀 깊어진다면 이건 한 번쯤 봐야 됩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한 번쯤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 이 3권의 책은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추천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도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만화들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하죠. 요즘 다른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박시백 이야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좀 보긴 그렇지만 성인 가운데 만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고우영 만화를 떠올릴 수 있겠죠. 고영은 역사를 좀 다루진 않았지만 다양한 고전들을 다루었죠. 뭐 삼국지라든가. 고요영의 18사략. 18사략은 18사략이 이게 이제 18, 18이란 뜻입니다. 18의 역사를 약 줄인 책인데 괜찮은 책이에요. 뭐 이런 책, 중국 고대 역사를 보기에 좋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 안 나네. 이름이, 아이고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본 작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도 있고 수호전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이 만화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 만화가인데 민키 그렸던, 서린 28호 그리고 민키 그렸던 사람인데, 이럴 땐 바로 찾아보죠. 요코야마 미츠테루. 네.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사기를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볼까 막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보는 만화랑은 좀 다른 그림체여 가지고 고민을 하다 그냥 저만 보고 말았는데 뭐 이런 역사나 고전을 다룬 만화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미츠테루 만화 좋습니다. 저 언제 한번 요코하마 미츠테루의 만화나 고용의 삼국지 같은 책을 읽는 이건 어른들이나 읽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언제 해볼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뭐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만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만화 이야기 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막 떠오르고 있네요. 그러나 그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 주 초가 될지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하는 이제 와파사당 초급반 수업 그리고 만화 삼국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도 어제 어떤 분이 끄트머리에 이제 막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댓글을 달아주셔갖고 답변을 못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깊은 옹달이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와파서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오늘 다룬 영상들을 간단히 갈무리해서 나누고 있으니 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이야기를 또 자리를 마련해 보죠.